안녕하세요,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2024년 초는 각 브랜드별로 최상위 레이싱화의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알파 프라이스 라리, 호카 CL1, 뉴발란스 SC LED 버전 4, 서코니 엔돌핀 프로 4 같은 신발 말이죠. 그 와중에 이 전쟁에서 가장 큰 혁신을 몰고 올 신발 한 족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메타스피드 스카이 8입니다. 나이키를 필두로 한 카본 레이싱화는 마라톤과 러닝 시장에 큰 혁신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얇은 미드솔로 경량과 반발력에 집중을 했던 시장에 카본 플레이트를 삽입하는 기술을 접목하며 부족했던 쿠셔닝까지 결합할 수 있게 된 레이싱화는 초반부 나이키의 독주가 이어졌으나 어느 순간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기술에 박차를 가해서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준화되는 와중에도 일부 모델들은 계속해서 기술의 혁신을 이뤄내고 있고, 이 메타스피드 파리 시리즈 또한 그 혁신적인 신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스피드 시리즈는 전작과 동일하게 스카이와 엣지로 출시되었으며 디자인적 차이는 더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스카이와 엣지의 차이는 주법이 다른 주자들에게 더 확실한 서포트를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스카이는 케이던스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보폭이 큰 스트라이드 주자에게, 엣지는 케이던스가 높은 케이던스 주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케이던스가 높다라는 기준을 제가 계속 확인해 봤는데 수치적인 기록이 없어서 보통 한 185 이상의 케이던스가 높은 케이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카이의 경우 전족부의 미드솔이 조금 더 넓고 왜곡선이 완만합니다. 엣지는 반대로 전족부가 특별히 넓지 않으면서 급경사로 형성된 왜곡선이 특징입니다.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아식스는 생각보다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1949년 일본에서 시작된 아식스는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특히 러닝화에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하며 최근 맥시멈 쿠션화 이전까지는 독보적인 성능의 마라톤화를 제공했었습니다. 성능 외에 편의성 중에 정말 중요한 요소인 통기 시스템을 가장 먼저 개선해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맥시멈 쿠션화로 인해 시장의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 주춤하긴 하였으나 빠른 기술 적용과 신제품들의 출시로 문제없이 다시 러닝화 시장의 선두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 메타스피드 라인업들은 그 전통과 혁신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아식스의 최상위 레이싱화입니다. 그런 메타스피드의 최신작인 이 파리 시리즈의 스카이 모델의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어퍼는 전작의 모션랩 어퍼를 발전시킨 모션랩 2.0이 적용되었습니다. 전면, 측면, 후면 전체가 통기성이 좋을 수밖에 없게 내부가 비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작에서 조금의 통기성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육안으로 보았을 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소재 자체가 유연하진 않는데 잘 짜여진 어퍼의 구조와 특수한 소재로 인해서 발을 피트하게 잘 탄력적으로 잡아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포는 아주 얇지만 질긴 부직포 느낌의 소재이고 일체형이 아니라서 발등의 통증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발끈은 오돌토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신발끈이 쉽게 풀리지 않도록 도와주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이며 아주 얇습니다. 힐컵은 놀랍게도 가이드가 있습니다. 뒤축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이런 구조까지 더해진 것이 놀랍습니다. 패딩은 두껍지는 않지만 충분히 푹신푹신하고 발목을 잘 잡아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힐컵의 높이는 전작과 동일한 정도의 높이입니다. 미드솔은 이 메타스피드 파리 시리즈의 기술의 결정체 중의 하나로
전작의 FF 블라스트 터보 폼을 강화시킨 FF 블라스트 터보 플러스 폼을 적용하였습니다. 페바 폼으로 8% 정도의 무게를 줄이면서도 반발력은 6% 정도 더 올린 혁신적인 주요 소재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은 전혀 아니며 오히려 탄성에 집중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 국제규격 최대 높이로 힐 높이 39.5mm, 전족부 높이 34.5mm로 총 5mm의 힐 드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솔은 바닥에 접착되어 있는 구조이며 전작의 통기성 이슈 때문인지 작은 통기구들이 무수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바닥의 통기 또한 신경 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본 레이싱화의 메인 특징인 카본 플레이트는 신발 전체에 걸쳐서 배치가 되어 있으며 미드솔의 희미한 경계 라인에 그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아웃솔은 전작과 동일한 아식스 그립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작과의 차이점은 외측에 아웃솔이 비어있는 배치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량화를 위해 최대한 적은 면적에만 아웃솔을 배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착용을 하고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게는 270mm 기준 185g으로 현 시점 아디다스 아디오스 이보 1을 제외하고 가장 가벼운 레이싱화로 등극했습니다. 최근 출시된 알파플라이 3가 218g인 걸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전작인 메타스피드 플러스 205g과 비교해봐도 미드솔의 높이는 오히려 0.5mm를 높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게를 줄였을지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어퍼와 미드솔 소재의 변경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모션랩 2.0 어퍼와 FF 터보 플러스 미드솔은 각각의 역할에 맞는 기능을 강화하면서 경량화를 이뤄내는 아주 큰 기술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자, 우선 착용감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 가벼움으로 인해서 이질감까지 느껴져요. 내가 분명히 무언가를 신고 있는데 내 발에 신발이 있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높이 조금 더 떠 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퍼의 이 착용감 또한 이게 발볼이 제가 한 D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서양 족형에 가깝죠. 한국 족형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고 너무 또 막 칼발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정 사이즈를 이렇게 아주 편하게 신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양말에 지금 하얀색 부분이 비치죠. 그 정도로 통기가 굉장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 모양을 제 발 이렇게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도 이렇게 잘 잡아주는 정도로, 분명히 제가 손으로 만져봤을 때 어퍼 소재가 그렇게 부드럽고 유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발 모양을 잘 잡아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쿠셔닝을 빼먹을 수 없겠죠. 지금 영상에서도 보이겠지만 분명히 또 이것도 손으로 만졌을 땐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쿠셔닝을 지금 이렇게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딛는 만큼 이렇게 쿠셔닝이 딱 바로바로 적용이 되면서, 자, 이렇게 충격 완화를 한 이후에 그냥 충격 완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내는 반발력 또한 카본 플레이트 이외로 분명히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카본 플레이트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카본 플레이트가 변형이 일어났을 때 반발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는 느끼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반발력은 충분히 이 미드솔에서 오는 반발력이겠죠. 그것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엄청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구조적인 부분에서, 자, 보시면은 스카이는 특히 이 전족부가 굉장히 넓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전족부를 디딜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지는데, 근데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후족부가 닿을 때는 조금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각형으로 앞으로 이렇게 앞부분이 넓고 뒷부분이 좁다 보니까 뒷부분의 안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뒷부분의 안정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부분의 안정성 좀, 네, 많이 좀 뭐랄까 가이드가 되지 않는, 확실히 뒤축으로서의 안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 스트라이크 착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이제 미드풋 정도를 구사하려고 노력은 하시는 분들이어야지 안정성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힐컵 부분이 압박이나 조임 없이 제 발목을 잘 잡아주는 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아치 서포트가 있습니다. 아치가 조금 올라와 있는 게 느껴져요. 제가 평발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아치 부분이 좀 이렇게 봉긋 솟아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하다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문제될 건 없겠고, 스카이 모델 같은 경우에 전족부의 경사도가 이렇게 완만한 편이기 때문에 엣지처럼 이렇게 막 확 이렇게 꺾이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레이싱 화이고 러닝 화인 만큼 앞으로의 롤링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 뛰는 것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레이싱 화인 만큼 뛰는 속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싱화, 카본화,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본의 변형이 일어나야지 그 카본이 서포트 해주는 것이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속도 이상의 주행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러닝은 10km 정도 하면서 천천히도 뛰어보고 조금 더 빨리도 뛰어보고 하면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뛰어보고 정확히 주행감은 어떤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두운 밤 한가운데 부름한 꽃을 바꿔치는 빛이 감았던 발걸음을 향해 like a stone Dawn, oh like a stone Dawn 펼쳐진 함성 소리에 소리를 넓게 펼쳐봐 누구도 없는 거리 속 주인공을 향해 like a stone Dawn, oh like a stone Dawn 자, 10km 달리고 왔습니다. 43분 58초로 원래라면 지금 컨디션으로는 뛸 수 없는 속도로 완주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신발 덕이 있는데 전체적인 러닝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 후기에 앞서서 저는 다른 최상위 레이싱화는 DB8 나이트로 엘리트 2 외에 신어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 양해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착용감과 사이즈는 걷거나 서 있을 땐 몰랐는데 발볼은 괜찮은데 길이감이 조금 짧습니다. 제가 발이 엄지보다 검지가 긴 발 모양이라서 그런 건지 검지발가락에 압박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도 10km를 뛴에 있어서 통증 정도는 아니고 최근 훈련들로 발이 좀 부어있는 것도 감안한다면 소화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전작에 내전 이슈가 있다 하였었는데 아치 서포트가 있어서인지 따로 어색할 것 없이 잘 주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힐슬립 같이 발이 안에서 노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행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제 신체 컨디션보다 훨씬 빠르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가벼움과 더불어 발을 말도 안 되는 느낌으로 튕겨내 주어서 억지로라도 달리게 만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이 조금 더 높게 차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푹신한 느낌은 아닌 스프링처럼 통통 튀어주는 느낌을 주네요. 다만 이게 풀스택의 러닝화이니만큼 안정성은 일반적인 러닝화들과 비교했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한 레이싱화들이 다 대부분 비슷한데 안 신어봤다면서 웃기죠? 직선 주로에서는 전혀 문제될 거 없었는데 턴을 하거나 다운힐, 어필은 괜찮은데 얘가 앞이 더 넓은 구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어필은 괜찮은데 내려가는 다운힐에서 조금 불안정함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접지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흙길에서도 달려보고 다운힐, 어필 모두 해봤는데 미끄러지거나 그런 거는 따로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전작에 있었다는 통기성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다 했는데 일부러 그래서 신경을 써보면서 달렸거든요. 그렇게 달려본 결과 오늘같이 바람이 부는 날이라서를 떠나서
통기성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이 발 전체를 회전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발바닥의 열감도 뭐 한 4분 지금 초중반 페이스에 10km 정도에서는 따로 느껴진 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기했던 포인트가 이 신발이 요구하는 느낌의 주행을 딱 충족을 시켰을 때 놀랍도록 주행이 편해졌습니다. 다리의 부담과 힘든 그 느낌이 어느 포인트에서 딱 뭔가 상쇄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포인트에 주행을 하는 사람을 염두로 이 신발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적정 포인트에 주행을 하는 순간 그 주행을 끝도 없이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구성의 경우 미드솔이 접지되는 포인트는 10km에서도 조금 마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모된 포인트는 제가 말했던 여기 비어있는 아웃솔이 비어있는 이쪽이랑 뒷부분에 조금인 부분밖에 없고, 제대로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솔이 다 배치되어 있어서 이 아웃솔 자체는 뭐 마모가 되거나 그런 거는 따로 10km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전체적인 주행 후기는 이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신발을 선택해도 이 신발을 선택하면 좋을 분들은 풀코스 정도의 장거리용 신발을 생각하시는 분, 보호폭이 넓으신 분, 발목 안정성이 괜찮은 분, 최고로 가벼운 신발을 생각하시는 분,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에 적합한 레이싱화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선택하면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고요. 거꾸로 선택을 권하지 않는 분들은 발볼이 넓으신 분들, 그리고 아치 서포트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케이던스가 높으신 분들, 런닝게이끔 발달이 좀 잘 안 되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장거리 주행을 잘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굳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리뷰가 여러분들 선택에 좋은 영향을 주었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